캐시우드가 말한 대로 이 코인들이 업비트에서 큰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시몬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유명한 인물이 앞으로 급등할 메타를 언급하여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대형 자산운용사이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운용사인 아크인베스트의 CEO이면서 돈나무라는 별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캐시우드였습니다. 캐시우드는 이달 초 홍콩에서 개최된 웹3 페스티벌 연사로 참석하여 코인 시장의 트렌드와 앞으로 전망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향후 150만 달러, 지금의 20배 이상인 2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게임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하여 관련 분야의 성장을 예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캐시우드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나 코인 시장에서 권위가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먼저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대형 투자기관인 아크인베스트는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넘어 1억 원을 돌파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호재로 볼 수 있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4조 원에 달하는 규모로 운영하면서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 중 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크인베스트는 세계적인 부자이자 도지코인을 지지하기로도 유명한 일론 머스크의 핵심 사업인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2016년도에 투자한 적도 있는데요. 아크인베스트에서 테슬라에 투자한 뒤로 테슬라의 주가는 고점까지 2600%라는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테슬라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자 최초로 나스닥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이 테라코인과 루나코인 대폭락 사태와 FTX 거래소 파산 여파로 약세장을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던 시점에서 아크인베스트는 코인베이스 주식과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고 있는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인 GBTC를 매수하여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캐시우드는 코인베이스 주식과 그레이스케일의 GBTC를 매수할 시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23,000달러에서 240% 이상 오른 7만 달러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하였었는데요. 이러한 전망을 두고 영화 빅쇼트의 모티브가 된 마이클 버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은 캐시우드의 전망을 낙관적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언론에서도 캐시우드와 반대로 투자했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캐시우드의 전망을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캐시우드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면서 캐시우드 본인마저 투자한 뒤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준 덕분에 최근 7만 달러를 넘기고 이후 1억 원대를 달성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주식도 아크인베스트에서 대량 매수한 시점부터 최근 고점까지 80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캐시우드는 특정 코인이나 메타가 급등하는 데 영향을 미치거나 강세를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예를 들어 지난 하반기에 캐시우드는 솔라나가 이더리움보다 효율적이라면서 극찬하는 발언을 남긴 적이 있으며,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부터 솔라나는 대상승 추세를 타게 되었고 최근 고점까지 300% 이상 상승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솔라나의 시총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으로 알려진 BNB의 시총을 넘어섰으며,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거대한 알트코인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캐시우드는 다양한 코인 메타의 급등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은 물론 실제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었기에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이력을 지닌 인물이 최근 홍콩에서 개최된 웹3 페스티벌에서 비트코인이 20억까지 급등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 웹3 그리고 게임 메타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죠. 특히 캐시우드가 직접 비트코인의 전망을 제시하면서 근거로 들었던 내용을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하고 있는 기관 자본 중에 5%만 할당되어도 수학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20억 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의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집하고 있다는 자료가 나왔으며,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보유량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을 위해서 매집한 비트코인의 전체 가치는 현재 21조 원에 달하며, 이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 하루에 평균적으로 2,300억 원씩 매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운용사까지 합치면 하루 만에 수천억 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기관이 매수하고 있다는 의미로 캐시우드가 전망한 것처럼 비트코인의 강력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은 대량의 기관 자본이 유입되었을 때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도 있겠는데요. 마침 캐시우드가 웹3와 인공지능 그리고 게임에 대하여 언급했으니 세 가지 메타에 속하는 알트코인 중에서 급등할 잠재력을 지닌 코인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전체 시장의 분위기와 흐름을 따져본다면 가장 먼저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메타는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빼먹은 것이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대표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바로 저번 주 화요일에 인공지능 관련 코인인 아카시 네트워크를 원화 상장한다고 알리면서 아카시 네트워크의 가격이 일부 만에 97% 급등하였고, 최근 일주일 동안 인공지능 관련 코인이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준 덕분에 인공지능 메타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여러 대기업 사이에서도 퍼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의 강세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는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AI는 얼마 뒤인 여름에 GPT-5를 공개할 것을 발표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인공지능 기업인 xAI를 통해 챗 GPT의 대항마로 개발한 인공지능 그룹의 신버전 출시를 예고하면서 인공지능 경쟁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일본의 대형 통신사인 소프트뱅크는 1조 3천억 원을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하여 챗 GPT를 뛰어넘는 수준의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대 규모의 IT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는 운영비가 매우 저렴한 인공지능 모델인 파이3 미니를 출시하여 인공지능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구글도 AI 개발을 위해서 부서를 통합할 정도로 인공지능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에 챗 GPT의 개발사인 오픈AI가 영상 제작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하면서 인공지능 열풍이 찾아왔을 때처럼 AI 메타에 속한 코인들이 다시 강세를 보여줄 때가 임박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픈AI가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한 뒤로 급등할 코인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오픈AI의 CEO인 샘 올트먼이 창시한 월드코인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소라가 공개된 2월 16일부터 일주일간 18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였고, 당시 우리나라의 대형 거래소 중 하나인 비쌈에서는 월드코인의 24시간 거래 대금이 9천억에 달하면서 알트코인 중에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을 만큼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8일에는 월드코인 재단에서 자체 블록체인인 월드체인을 출시한다고 알리자마자 월드코인의 가격이 1분 만에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공지능 코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소라가 발표되고 나서 급등한 코인들이 많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사례로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된 세타퓨엘과 세타토큰이 있습니다. 두 코인은 전부 세타네트워크라고 하는 영상 공유 플랫폼의 자체 토큰이며, 세타네트워크는 이전 플랫폼에 인공지능 머신 러닝 기술을 적용했다 보니 세타네트워크에서 출시된 두 코인을 인공지능 관련 코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인지 세타토큰은 오픈AI에서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한 뒤로 20일 만에 240%가량 상승하였으며, 세타퓨엘도 인공지능 소라의 발표 이후 한 달도 안 되어서 13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비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으며, 세타네트워크처럼 영상 관련 플랫폼 토큰인 라이브피어는 인공지능 소라가 공개되고 바로 다음 날까지 하루 만에 150%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오픈AI에서 인공지능 소라를 공개하자마자 라이브피어 공식 계정이 소라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인공지능을 출시하겠다고 밝힌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에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인공지능 강세장에서도 세타토큰이나 세타퓨엘 혹은 라이브피어가 보여준 단기 급등을 지원하는 코인이 등장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번 업비트 상장 이슈로 1분 만에 97% 급등한 아카시 네트워크의 특징을 보게 되면 컴퓨터 연산 능력을 거래할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은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보니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아카시 네트워크 외에도 업비트에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코인들이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업비트 워너마켓에 상장된 코인 중에는 커뮤니티 주도의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으로 설계된 레이어 1 블록체인이자 현재 인공지능 메타의 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이 있고, 업비트 BTC 마켓 기준으로는 컴퓨터 그래픽 처리에 활용되는 연산 능력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니어 프로토콜 다음으로 거대한 인공지능 메타의 대표 코인인 렌더 토큰과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계 코인으로 알려진 아이잭이 있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되어 있는 인공지능 코인들이 향후 메타가 찾아왔을 때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업비트에 상장되어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코인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되어 있으면서 앞으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폭등할 가능성이 있는 세 가지 코인을 준비해봤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주제를 공부하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언제 알트코인이 폭등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다 보니 사실상 여러분께서 지금 당장 코인 공부에 쏟을 만한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주목해볼 만한 코인 세 가지를 준비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플럭스라는 코인인데요. 플럭스는 웹3 기반의 분산형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인셉션에 참여한 덕분에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는 지난 인공지능 강세장에서 엄청난 수혜를 입은 기업인데요.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데, 지금 챗 GPT를 비롯한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그래픽카드가 주로 사용되다 보니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겠습니다. 덕분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왔던 챗 GPT가 출시되었을 시점부터 최근까지 540% 가까이 급등하게 되었고, 세계 최대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다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 하나로 2,700조 원을 넘어 전 세계 최대의 기업 3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초대형 기업의 지원을 받는 플럭스도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가격이 급등하리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플럭스 코인은 블록스퀘어라는 부동산 기업과 협력하여 실물자산 토큰 RWA 분야에 진출하기도 하였는데요. RWA는 현실 세계에서 가치를 지닌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상에 등록하여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1경원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블랙록이 지난달에 이더리움 기반의 RWA 펀드인 비드를 출시한다고 알리면서 RWA 메타가 코인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번 주 화요일에 헤데라와 블랙록이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RWA 펀드를 발행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헤데라의 가격이 몇 시간 만에 100% 급등하기도 하였는데요. 덕분에 RWA 메타가 지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니 부동산 토큰화 업체인 블록스퀘어와 협력하고 있는 만큼 플럭스에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더해서 플럭스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채굴 코인이다 보니 주기적으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지나게 되는데요. 반감기가 지나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은 역사적으로 반감기가 지난 다음 1년 이상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플럭스의 가치도 시간이 흐를수록 오를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것인데요. 현재 플럭스는 바이낸스, 비트겟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거래소인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오아시스 네트워크의 자체 토큰인 로즈인데요. 로즈는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특수 목적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오아시스 랩스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중이고, 특정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등록해서 토큰으로 만든 다음 필요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데이터 RWA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로즈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지원 네트워크인 BSN에 소속된 코인이기도 하다 보니 로즈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메타의 코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특히 로즈의 투자사 중에는 3,600억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우리나라의 대형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가 있습니다. 해시드가 투자하는 코인들 중에는 어피트에 상장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나마켓에 있는 코인들만 보더라도 범용 레이어 1 블록체인인 앱토스나 다양한 블록체인을 연계해주는 크로스체인 메타의 대표 코인인 코스모스, 그리고 인공지능 메타의 대장인 니어 프로토콜과 탈중앙 거래소이면서 유동성 공급 프로토콜인 카이버 네트워크까지 전부 해시드의 투자를 받은 코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투자자가 해시드의 투자를 받은 로즈의 어피트의 상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말씀드릴 코인은 얼마 뒤 인공지능 메타에서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이 거대한 코인이다 보니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해당 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인공지능 마켓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든 쉽게 인공지능을 제작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대표 경제지인 포버스에서 최고의 인공지능 코인 중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코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체 생태계에 포함된 자산 토큰화 플랫폼을 협력하여 RWA 산업에도 진출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해당 코인이 얼마 뒤에 있을 특별한 이슈를 거치면서 인공지능 메타의 대장 자리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해당 이벤트에 참여하는 종목들 중에는 이미 어피트에 상장된 코인도 있으며,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종료되면 이 코인의 규모가 현재 인공지능 메타의 대장인 니어 프로토콜 다음으로 거대해질 수 있고, 이는 어피트 BTC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렌더 토큰보다 큰 수준이니 해당 코인이 어피트는 물론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대형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코인의 정체가 무엇인지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럼 종목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이후 비공개 영상에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하단 댓글란에 AI라는 단어와 옆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코인의 이름을 입력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번에도 잘 참여하셔서 급등할 종목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몬이었습니다.